자, 이제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론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죠.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 효율적 시장 이론, 이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두 파트가. 근데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은 일단 그 시장의 효율성 개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40쪽에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 있죠. 요걸 이제 플러스 알파로 봐두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괄호 3번 내용 있죠. 정보 가치 계산 있죠. 요거는 중요도가 더 낮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25회 때 출제가 됐어요. 어쩌다 출제되는 건데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쩌다 출제되는 게 작년에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계산 문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매일 밴드에 올리는 것도 있죠. 밴드에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따로 계산 문제를 또 해 드릴 겁니다. 해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없으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쉽게 못 가르쳐 드리면은 제 수준에서 버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봤자 소용이 별로 없는 것들.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하기는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이. 제가 여기 오면은 제일 아주 일찍 와야 한 5시 가까이 돼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오후 시간에, 월요일 오후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은 주말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말에 계산 문제 따로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시라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해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저도 일정을 좀 바꿔야 되니까 토요일 날, 토요일밖에 안,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중에 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일요일을 하면은 하루 종일 쫙 할 수도 있고요. 야간에요? 참 토요일 날 수업이 아 그래요? 그러면 일요일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겠다. 예? 예. 아 그래요? 하여간 자료는 있어요. 자료는 있고 작년 자료도 괜찮아요. 작년 자료도 괜찮은데 이제 조금은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나을 것이고 이제 어려운 것들은 빼고 이제 쉬운 것들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약간은 좀 수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직접 또 설명 듣는 거하고 또 해설만 있는 거하고 또 다르고요. 이제 왜냐면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이게 글로 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고 글로는 표현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나요? 몇 배 하는 거? 그런 거는 이렇게 수업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글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러면 일요일밖에 안 되겠다 정말. 그죠? 아니면 그렇지. 어차피 아니면 4월 달이 원래 우리가 지금 8주 수업을 하거든요. 8주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비어요. 그죠? 마지막 주는 빕니다. 그러면 제가 일찍 오면은 5시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5시부터 저녁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차피 그 반밖에 안 되는구나. 시간은 최소한 4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저기 오전반 교수님도 6시간 했죠? 5시간 하셨나? 모두 5시간 하셨죠? 한 이틀 정도? 3시부터 6시까지 하셨나요?
3시간이에요, 3일이에요? 5시간 나네? 아,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4시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4시간을 확보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죠. 그죠? 언제요? 제가 화요일 날 진주 가야 돼요. 내일 수업이 진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은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말밖에 안 돼요. 토요일도 제가 일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촬영 일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일요일밖에 없네요. 일요일밖에 없네요. 할 수 없네요. 뭐 안 돼 못 오시면은 할 수 없이 그냥 동영상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죠? 할 수 없죠 뭐. 어쨌든 뭐 동영상을 들으면 조금 집중도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방법들이 많아요. 사실은 계산이라는 게 꼭 공식만으로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쉬운 방법들을 들어두시면은 좀 이게 계산에 자신 없는 분들도 아, 이런 거는 좀 할만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141쪽의 괄호 3번의 정보가치 계산은 저는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4월 중 늦어도 5월 이내, 4월 중 늦어도 5월 이내에는 계산 문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이 시장의 효율성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효율성은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자원 배분 기능 말씀드리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 그랬죠. 거기에서 말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하고요. 여기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말하는 효율성. 요 효율성이 좀 달라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을 말해요. 근데 조금 전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효율성은 훨씬 더 개념이 넓습니다. 그거는 정보의 효율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내비게이션으로 다 실시간 정보를, 교통 정보를 알려주죠. 그거는 다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고속도로나 국도에 그 카메라 다 있죠. 과속 단속 카메라 말고 그 교통 흐름을 체크하는 카메라. 요 CCTV로 체크를 해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해요? 민간 해요? 요거는 정부가 하죠. 정부가 해서 요거를 민간 업체에다가 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민간 업체에서, 통신사에서 요 정보를 받아서 핸드폰 갖고,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막힌다, 안 막힌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요. 그러면은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기 비용, 정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류비도 절감이 되고요. 이거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서 똑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이거는 정보가 포함된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보까지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지 뭐만 따지는 거예요? 정보의 효율성만 따집니다. 요거는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오늘 주가 뭐 이렇게 혹시 보셨나요? 뭐 매일마다 뭐 한두 종목, 뭐 많을 때는 여러 종목이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죠. 그게 바로 뭐가 반영되는 거예요? 정보가 바로 반영되는 거죠. 정보가 그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말할 때는 정보가 반영되면 어떠하고요? 반영되면은 효율적이라는 거죠.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정보가 반영되면 효율적, 반영 안 되면은 비효율적.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과거 정보가 반영돼요. 반영되면은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반영되면은, 반영되니까 효율적이다.
자, 그런데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된다.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되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것도 효율적이다. 반영되니까. 자, 근데 내부 정보라는 게 있어요.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정보. 내부 정보 반영된다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적이다. 반영되니까 효율적이다. 자, 그런데 얘만 반영되는 거 하고요. 여기까지 반영되는 거 하고요. 여기까지 반영되는 거 하고 효율성의 정도를 달리 보자는 거죠. 네, 요거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는 효율성의 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약성 효율적 시장. 근데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정보는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거 정보는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달성하고 있다. 약성 효율성은 이미 달성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돼요. 과거 정보는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왜 주가 보면 오늘 이제 막 상한가 친 것도 있고 한가 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바로 정보가 반영된 거잖아요. 근데 지난 뭐 보름 전에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지난 한 달 전에 쭉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게 반영이 됐다가 다시 그게 헛소문이다 이렇게 다시 원위치 된 거죠. 그 정보도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어떤 흐름이 지금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그 헛소문이다라는 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과거의 정보도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부 정보 반영되는 게 가능해요?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된다. 그런 사람들, 그 내부 정보 가져가면은 돈을 더 벌기도 하죠. 내부 정보를 가져가서 돈을 더 번다는 얘기는 그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현실에 있을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완전 경쟁 시장도 현실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름을 붙이자면은 효율성의 정도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현실은 여기까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시장이 있다면 강성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한 후에 자, 여기에서 초과 이윤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쓰면 조금 낫겠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초과 이윤은 누군가가 개인이 얻는 초과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제 활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누군가가 돈을 더 벌게 시장이 그런 시장이라면 요 시장은 요 사람한테만 더 벌겠죠. 그러면은 시장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효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누군가가 돈을 더 버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시장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가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들 과거 정보는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만 현재 공표 정보를 알아보세요. 그 사람이 여기 오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시장은 그 현재 공표 정보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시장은 현재 공표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시장이 비효율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현재 공표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잖아요. 뭐는 반영하고 있지만 과거 정보는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공표 정보는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누군가가 이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그거는 얘가 뭐를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내부 정보를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도 준강성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만 초과이윤을 얻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이런 정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예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이런 정보예요. 이런 걸 가져가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초과이윤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질 때 약성이나 중강성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런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부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 있나요, 없나요? 내부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없습니다. 내부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됐나요? 자, 약성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요 내용이 일단 정리해야 되는 한 단락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용어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여기 이제 지난 수련까지 말씀드린 거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하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 하고요. 이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니까 이런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반영하는 이런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나요? 있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반영한다고요? 과거 정보를 반영한다 그랬죠.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이윤을 얻잖아요. 보다 우수한 정보는 이런 정보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성 효율적 시장 입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게 아니죠. 이러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적 분석 이상을 해야 돼요. 이런 시장에서는. 맞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분석하거나 이게 기본적 분석이라고요. 아니면 내부 정보를 가져가거나. 맞나요? 자, 그러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 분석으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같은 수준이니까. 요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의 시장에서는 이 말이에요. 개미들이 이런 분석해봤자, 예? 개미들은 아무리 분석해봤자 초과이윤 얻기가 힘든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소발에 지잡았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분석해서 참여해도 초과이윤을 얻기가 힘드는데 그냥 주먹국으로 누가 뭐 산다니까 사고 이러면은 깨지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은 초과 이윤은 얻지는 못할지라도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정상 이윤이거든요. 주식시장의 정상 이윤이 한 3, 4년 전에는 한 10%, 11%라고 했어요.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 위험 부담만큼은 수익률도 높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정상 이윤까지 아니더라도 약간 덜 먹는다는 생각하더라도요.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낫습니다. 솔직히 공부를 하고 하면은. 근데 그런 공부도 안 하고 무작정 하거든. 그러니까 깨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애 통장 5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 명의로, 애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식 통장을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이게 막 마이너스 10%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뭐 큰 돈도 아니고 이제 저거 교육삼아 하는 건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서너 번만 하면 돼요. 그 뭐 가끔 가다 주식시장에 막 곡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그때 한번 탁 사면 돼요. 그랬다가 한두 달 있다 팔고 좀 기다렸다가 지금 또 막 좋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요. 주가가 올라간다 막 이럴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고 이러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상투 잡는다 그러죠. 분명히 곡소리 난다니까요. 원래 한번 가보세요. 중간쯤에 막 주가가 떨어지고 막 위기네 이런 얘기 분명히 아마 한 6월 이내에 분명히 그런 한 번쯤은 나올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나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탁 집어넣었다가 또 한 서너 달 두 번만 거래하면 1년에 두 번만. 그러면은 한 5, 6%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샀는 주식이 그 날짜로 바로 상장 폐지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런 주식 말고 잘 보고 해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이게 다 그런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초과 이윤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초과 이윤 얻기가 쉽잖아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보다 우수한 정보를 얻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현실의 시장은 거의 어디에 가까워요? 거의 현실의 시장은 여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이 이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얻기가 쉽겠냐고 이게. 어렵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해도 겨우 정상 이윤 얻는 정도입니다. 겨우. 아셨죠?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시죠? 됐나요?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하시라고. 주식 투자하려면. 자, 근데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왜?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다고.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됐나요? 자, 요게 이제 지난 순환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할당적 효율성 개념이에요. 자, 할당적 효율성 개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금 138쪽, 139쪽, 140쪽 상단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요.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할당적 효율성 개념은 요 개념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개념.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과거 정보만 알고 있는데 누가 혼자 현재 공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저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뭔가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노출시킨 거죠. 맞나요?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인데 누가 내부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뭔가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뭔가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따지는 거예요. 자, 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이게 공짜로 가능할까요?
정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정보 비용의 크기하고요, 초과 이윤의 크기가 같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거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시장이 비록 뭔가가 허술한 데에 있어도 이 사람이 정보를 획득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하는 시장이라면, 그냥은 정보를 못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보를 내가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과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다라면은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얘를 뭐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를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초과이윤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도,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어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누가 땅 투기해서 돈 벌었대. 땅 투기. 사실은 투기가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국토종합계획도 배우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게 다 발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의회, 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들어가서 그 의사록 다 열람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적 도면 찾아가지고 가서 막 어디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어디가 입지 후보지로 제일 좋은 위치겠다. 그래서 막 기동량도 하고 이러면서 교통비, 식대 써가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딴 사람은 1,000만 원 벌었는데 이 사람은 5천만 원 번 거예요. 그럼 얼마 더 벌었어요? 4천만 원 더 벌었잖아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4천만 원이 뭐 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초과이윤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애쓰고 발품 팔고 시간 비용, 뭐 식대 이런 이 비용 다 따져서 기회 비용까지 다 따져서 이것이 만약에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초과이윤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애쓴 데 대한 대가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거죠. 그죠? 이러면은 현실의 시장이 이런 좀 뭔가 어수룩한 데가 있는 완벽할 정도의 효율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효율성은 달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는 초과이윤이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초과이윤이 예를 들어 뭐 4천만 원 있더라도 정보비용이 4천만 원 발생하게 되면은 이 정보비용은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지출된 비용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품 팔고 기회비용까지 다 따진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네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가 있고, 설령 초과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정보비용하고 같으면 뭐가 달성되는 거고,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고, 만약에 정보비용이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초과이윤이 5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도 뭐가 있어요?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도 있죠. 이러면은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돼야 안 돼요. 이러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성이나 중강성은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도 있고 달성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기왕이면 같이 4천을 할까요? 안 될 수도 있죠.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뭘까요? 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없어요. 초과이윤이 빵이에요, 빵. 그리고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잖아요.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도 뭐예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갔다 안 갔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0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뭐예요?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은 자동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할당 혈적 시장이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성이나 중간성 혈적 시장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할당 혈적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이럴 때 얘네들이 할당 혈적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얘가 할당 혈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얘는 당연히 할당 혈적 시장이고. 맞나요? 이거는 집합관계. 여중생은 여학생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여학생은 여중생인가요? 금방 나왔잖아요. 강성혈적 시장은 할당혈적 시장이다. 맞아요. 할당혈적 시장은 강성혈적 시장이다. 아니라고요. 여학생에는 여고생도 여학생이고 여중생도 다 여학생이잖아요. 이게 할당혈적 시장이라고요. 이게 여학생에 해당하는 게 할당혈적 시장이고 여중생은 강성혈적 시장이라고요. 여학생에는 여고생도 있잖아요. 여고생인 여학생도 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강성혈적 시장이면 할당혈적 시장이다. 요 말은 맞고 할당혈적 시장이면 강성혈적 시장이다. 요 말은 틀리고. 됐죠? 예, 일단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140쪽의 괄호 1번 내용하고요. 지금 괄호 2번도 조금 연결되는데 괄호 2번에는 이제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까지 나오잖아요. 그 난이도가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까 완전 경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현실에는 완전 경쟁 시장 없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는 시장이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도.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도 자동으로 강성혈적 시장이 돼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여기에 달성이 되어야만 할당혈적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혈적 시장이 되는데 할당혈적 시장이라고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할당혈적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 불완전 경쟁 시장이 할당혈적 시장이 되려면은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을 때만 그때만 할당혈적 시장이 돼요.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괄호 1번을 보세요. 140쪽에. 괄호 1번을 보시면은 거기 반괄호 2번 있죠. 반괄호 2번 내용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3순환이라고 써두세요. 3순환이라고 써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괄호 1번에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기회비용만큼의 비용으로 정보를 살 수밖에 없는 시장, 그런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나머지 밑에 반괄호 4번 뭐 다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3순환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0쪽, 151쪽을 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 최근 10년간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최근 10년간 기출문제인데, 다만 이제 150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14회, 그 조금 지난 게 들어가 있는 거요. 그것만. 그거는 이제, 기능만 따로 출제된 문제는 최근 10년에는 없어서 집어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만 따로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부동산 시장 특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오시면은 2번 문제는 뭐를 묻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렇게 묻고 있죠.
3번은 뭐라고 묻고 있어요?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 특성 묻고 있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번 문제도 부동산 시장에 관한 거, 이게 부동산 시장 특성이고요. 5번도 부동산 시장 특성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에 그 6번 문제는 이게 이제 더 섞여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질문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고 좀 종합된 문제고요. 다음에 7번도 부동산 시장에 관해 묻고 있죠. 요거는 이제 기능하고 특성이 섞여 있어요. 다음에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제 8번 가면은 효율적 시장 이론 나오죠. 9번도 효율적 시장 이론 얘기고요. 다음에 10번도 정답 지문이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번까지 내용들이 8번, 9번, 10번 세 문제는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앞에 5개 정도는 부동산 시장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문제 정도는 좀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죠. 됐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이유는 어디서 많이 출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많이 나온다고 여기서. 그죠? 여기 한 5문제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과 관련해서 정답이 된 것이 3문제. 나머지가 2문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효율성에 대한 것이 효율적 시장 이론. 이게 2문제. 여기 3문제. 나머지가 뭐 플러스 알파까지 부동산 시장 기능과 플러스 알파에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경기 변동론이죠. 자, 경기 변동론은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67쪽을 보십시오. 자, 167쪽에 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는 좀 종합 문제인데요. 이 경기 변동의 유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별 특징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조금 종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근데 넘어가시면은 2번 문제죠. 2번 문제는 경기 순환에 대한 것을 주로 묻습니다. 3번도 경기 순환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4번도 경기 순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하향, 회복, 후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순환을 묻는 거예요. 순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죠. 이거 묻는 건 이제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이 순환을 묻는 겁니다. 근데 5번 문제는 경기 변동의 유형을 묻는 거예요. 5번 문제는 맨 끝에 셋째 줄에 질문의 셋째 줄을 보세요. 질문의 셋째 줄 끝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렇게 묻고 있죠. 이건 이제 유형을 묻는 형태예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이제 유형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7번도 유형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유형이 한 3문제 되죠. 근데 8번 문제를 보세요. 8번 문제는 요거는 부동산 경기의 특징에 대한 거예요. 부동산 경기의 특징. 그러니까 상하도 있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경기 변동의 특징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경기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 특징 요 주제를 이제 많이 묻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절 변동이다 또는 이제 무작위 변동이다 장기 변동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개념을 좀 묻고요. 그 다음이 지금 그 9번 문제 있죠. 거미집 이론 있죠. 10번 거미집 이론이거든요. 11번 거미집 이론이에요. 12번 거미집 이론이에요. 몇 문제나 나와요? 4문제죠.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25회 출제된 문제가 맨 뒤에가 있어요. 690쪽에. 그러니까 25회 출제된 문제는 맨 뒤에가 있거든요. 뒤에 따로 부록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690쪽에 20번 보세요. 690쪽에 20번도 거미집 모형이거든요. 맞죠? 자, 지금 거미집 모형이 엄청 많이 나왔죠? 몇 번부터죠, 아까? 9번부터 9, 10, 11, 12 하고 뒤에 지금 이것까지 따지면 5문제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는 최근에 지나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 이거 별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거 별로 출제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요, 안 가르쳐 드리기를 잘한 거예요. 작년에는 가르쳐 드렸어도 못 풀게 출제가 됐어요.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 수준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풀려면은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다 진짜 완벽하게 풀어야 풀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이 연립방정식. 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가르치길 잘했어요. 너무 어렵게 출제됐어. 자, 어쨌든 부동산 경기에서는 요것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 특징, 순환 국면 특징, 요거 계절 무작위 장기. 이제 대신 거미집 모형을 간단하게 설명은 드립니다. 또 설명은 드리지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자, 대체로 지금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보셨죠? 요거 위주로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미집 모형 플러스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